이 책을 통해 한 가지 얻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삶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힘들고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구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과 잠들기 전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길에서 어떤 난제와 장애물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늘 더 수월하고 간단한 길을 찾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최소 노력의 법칙, 지은이 그렉 맥커운, 옮기니 김미정, 발행 RH 코리아입니다. 우리는 온갖 복잡한 절차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복잡하면 더 안전하다. 복잡하면 더 튼튼하다. 복잡하면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생각의 프레임이 쌓여 몸과 정신뿐 아니라 결정적인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문 시스템을 수월하게 만들 뭔가가 필요해. 고객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상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해.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게끔 말이지. 아마존을 거대 기업으로 이끈 제프 베이조스가 원클릭 결제 시스템을 개발할 당시에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시스템은 다른 온라인 경쟁사들보다 훨씬 높은 이점을 누리며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1등 공신은 목표는 더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라는 베이조스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처럼 만사가 모두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듯 꼬여있는 생각들을 단순화한다면 오히려 더 쉽게 그리고 더 빠르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을까? 손쉽게 뒤집어 생각하기. 손쉽게 뒤집어 생각하기란 정반대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하고 묻는 것이다. 즉, 집중되고 명료하며 차분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더 적은 노력으로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완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말 중요한 일을 모두 성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슈퍼맨 같은 힘을 길러 몹시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을 빠짐없이 성취하는 것이다. 둘째, 몹시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을 더 쉽게 만드는 요령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뒤집어 생각하는 데 능숙해지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일상의 과제들도 한결 수월해진다. 한 예로 일전에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사무실을 쓱 훑어보니 최근 교체하고 남은 오래된 복사기가 눈에 들어왔다. 이 복사기는 몇 주간 사무실 자리만 차지하던 애물단지였다. 복사기를 볼 때마다 신경이 거슬렸다. 하지만 그때마다 복사기 처리에 필요한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컬러 잉크 교체 비용도 따져봐야 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만한 곳도 찾아보면서 복사기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했다. 그 생각을 하노라면 너무 귀찮은 일이 많아 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생각을 멈추고 복사기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하고 고민해 보았다. 이 작업에 필요하다고 전제했던 모든 단계가 실은 전혀 필요치 않다면 이런 생각으로 책상에 앉아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우연히 사무실 창문 너머로 건축 노동자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곧장 그를 찾아가 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그냥 가지겠냐고 물었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복사기를 가져갔다. 질문을 던지고 2분 안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버거운 기분이 든다고 해서 상황 자체가 버거운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머릿속으로 상황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이라는 물음은 생각을 초기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게 쉬운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토록 쉬운 까닭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즐기기, 지연된 지표 줄이기. 많은 필수 활동이 당장은 딱히 즐겁지 않아도 나중에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챙긴다면 더 건강해지고 날씬해진다. 매일 책을 읽는다면 전문적 지식을 기를 수 있다. 정기적인 명상은 삶에 더 큰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이 모두는 지연된 지표다. 즉, 행동이 나타난 후에 때로는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야 보상을 얻는다. 하지만 필수 활동이라고 늘 나중에 되돌아보며 즐길 필요는 없다. 활동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다. 필수 활동과 보상을 짝짓는다면 행동과 만족 사이에 지체 시간이 줄어든다. 한 번은 일주일간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더니 답변해야 할 음성 메일이 쌓여 있었다. 하나하나 답변할 생각을 하니 처음에는 영 번거롭고 힘들게 느껴졌다. 왜 이리 메시지가 많이 와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일 때문에 약간의 번아웃이 일어난 탓에 그런 생각이 든 것이다. 그 순간 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내 질문을 바꿔 이 사람들에게 회신하는 일을 즐겁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해 보았다. 단 몇 초 만에 따뜻한 욕조에 앉아 회신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일 전체가 달라 보였다. 들뜬 기분이 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신하면서 지금 욕조에 앉아 있다고 말했더니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회신을 마치고 나자 살짝 실망스럽기까지 했다. 몇 통화 더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아쉬움마저 들었다. 꼭 해야 할 일을 가장 즐기는 활동과 엮는 데서 오는 힘이 있다. 어차피 즐거워하는 활동은 꼭 하게 될 것이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시청할 것이고 이제 막 발견한 새 오디오북을 들을 것이며 어느 시점에는 따뜻한 욕조에 앉아 느긋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런 활동을 러닝머신 운동, 설거지, 전화 회신과 엮어보면 어떨까? 어찌 보면 뻔한 얘기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을 즐거운 일로 만드는 대신 굳은 결의로 무조건 해내려고 자신을 밀어붙여 왔을까? 나와 작업했던 한 지도자는 날마다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이 꼭 지켜야 할 습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띄엄띄엄 실천해 왔다. 그러다가 날마다 놓치지 않는 즐거운 활동, 즉 자기가 좋아하는 일일 팟캐스트를 듣는 일과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을 하나로 묶어보았다. 이제 그는 러닝머신에서 걷거나 뛸 때만 그 팟캐스트를 듣는다. 운동 후에 따로 자신에게 주는 보상도 없다. 운동하는 동안 이미 보상을 얻기 때문이다. 필수 활동을 즐거운 일로 만든 이후로는 어려움 없이 꾸준히 이 습관을 실천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필수 활동을 더 쉽게 해낼 수 있을까? 정의 내리기. 자잘한 땜질이 불러오는 크나큰 대가. 때로 중요한 프로젝트가 미완으로 그치는 이유는 그 일들을 붙잡고 끝없이 자잘한 수정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나와 작업하는 편집자는 일전에 한 에이전시로부터 매우 흥미있는 출간 제안서를 받은 적이 있다. 편집자는 제안서를 잘 읽어보았다. 그런데 다음 날 저자가 몇 가지를 수정했어요 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함께 새로 작성된 제안서가 날아왔다. 새 버전을 읽어보니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듯했다. 이틀 후 또 다른 버전이 도착했는데 이번 제안서는 처음 것보다 세련미가 떨어졌다. 저자는 자잘한 수정을 멈추지 못했다. 출간 제안서를 쓰든 의뢰인에게 내놓을 프레젠테이션을 정리하든 군함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간에 땜질하듯 여기저기 고치면 일이 크게 향상되나 그것도 처음뿐이다. 어느 순간이 되면 노력한 만큼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나타난다. 내가 정의하는 완료된 상태란 산출 결과가 투자한 노력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
바로 직전을 가리킨다.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에 수학 체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완료된 상태를 분명히 정의 내리고 이 상태에 도달한 뒤 거기서 멈춰야 한다. 명료함에 이르는 집중된 1분. 모든 사람에게는 꼭 완성하고픈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헛수고만 한다. 많은 경우에 해답은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의미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정의 내리는 데 있다. 완료된 상태를 분명히 정의 내리면 일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을 시작하는 데도 유용하다. 명확한 결승점을 세워두지 못한 까닭에 이를 계속 미루거나 첫발을 떼기 어려워하는 경우는 너무도 흔하다. 완료된 상태를 정의 내리면 그 즉시 의식과 무의식에 분명한 지시가 떨어진다. 이로써 일에 발동이 걸려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수립하게 된다. 놀랍게도 1분간 바짝 집중력을 발휘하면 큰 명료함을 얻을 수 있다. 꼭 완수해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일을 완료해야 할 일 목록에서 지우려면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할지 1분간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다. 이를테면 고객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처리해 놓은 상태일 거야 와 같은 방식이다. 완료된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단 1분만 집중해서 생각하면 된다. 목표 결과물을 분명히 해두는 것만큼 주의력을 높여주는 것도 없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하게 되니 말이다. 모호한 목표, 체중 감량하기. 완료된 상태.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80kg이란 숫자를 보게 될 거야. 모호한 목표, 더 많이 걷기. 완료된 상태. 14일간 매일 10,000보 걷기를 달성하겠어. 모호한 목표, 책을 더 많이 읽기. 완료된 상태. 책 읽기 앱에서 전쟁과 평화를 읽음 상태로 만들어 놓겠어. 모호한 목표, 중요한 보고서 제출하기. 완료된 상태.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 가능한 조언을 담아 12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작성해 고객들에게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지. 모호한 목표, 제품 출시하기. 완료된 상태. 베타 버전 사용자를 10명 모집해 일주일간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피드백을 받겠어. 모호한 목표, 팟캐스트 에피소드 완료하기. 완료된 상태. 컨텐츠를 녹음해서 파일을 올려놓을 거야. 시작하기. 최소 기능의 행동. 꼭 해야 할 프로젝트를 앞두고 매번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때로는 분명한 첫 단계가 무엇인지 알아냄으로써 5번째, 7번째 혹은 23번째 단계를 고민하느라 정신적 에너지를 허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맡은 프로젝트가 10단계인지 1000단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전략에서 주의를 기울일 것은 오직 첫 단계뿐이다. 우리가 종종 부담감에 눌리는 것은 첫 단계가 무엇인지 오판하기 때문이다. 첫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여러 단계가 엉켜 있다. 이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행동들로 나누고 나면 가장 먼저 실행할 첫 단계가 한결 수월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생산성 분야의 전문가인 에이프릴 페리는 지저분한 거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거실에는 사방에 책이 놓여 있었다. 여기저기 쌓인 책더미, 책이 담긴 상자들, 가구 위에 올려둔 책들,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자리라면 빠짐없이 책이 점령하고 있는 통에 거실을 거의 사용할 수가 없었다. 사실 이 책들을 없애려면 책장을 구입해 서재에 두면 될 일이었고 이는 본인도 잘 알았다. 하지만 이토록 간단해 보이는 해법조차 그녀에게는 너무 버겁게 느껴졌다. 제 노트북을 가져올 테니 지금 여기서 책장을 주문하시겠습니까? 페리가 물었다. 그러면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서재 벽치수부터 재어보고 어떤 사이즈를 주문해야 할지 정해야 해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셔서 서재 벽치수를 재보시겠어요? 그러자 여성은 졸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당장은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여기서 두 사람은 같이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거실 정리를 전혀 진척시키지 못한 것은 분명한 첫 단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문득 깨달은 것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졸자를 찾거나 빌리거나 구입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첫 단계는 너무 사소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듯하다. 하지만 졸자 구입과 같은 사소한 단계가 한 단계 또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추진력을 제공할 때가 매우 많다. 진전시키기. 하찮은 상태로 일단 시작하기. 높은 성과를 거두는 수완가들은 하찮은 상태로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일의 모든 진행 과정에서 완벽이라는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자신을 채찍질한다. 하지만 자기에게 부여한 이 기준은 현실적이지도 능률적이지도 않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은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이 꼭 필요한 활동이라면서 자신의 중요한 꿈이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끄러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전혀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완벽하길 또는 적어도 창피한 일은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있는 내 친구는 언어 학습을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 이례적으로 뛰어난 학생이었던 그는 언어 학습에 관한 한 실수를 받아들여야 속도가 붙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구슬 1000개가 빽빽하게 담긴 상자를 가졌다고 상상하라고 가르친다. 새로 배우는 언어로 누군가에게 말을 걸다가 실수할 때마다 구슬 하나를 꺼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상자를 다 비우면 1단계가 완벽히 숙달된 것으로 본다. 실수가 빠를수록 진전 속도도 빠른 셈이다. 배우고는 싶지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큰 가치를 더해줄 것은 알지만 숙달하기까지 먼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겁나는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자기만의 구슬 상자를 상상하고 시작부터 최대한 많은 실수를 내겠다는 쪽으로 초점을 옮겨보자. 실수 없이는 숙달도 없다. 또한 하찮은 상태를 받아들일 용기 없이 나중에 배울 수 있는 일도 없다. 페이스 찾기. 나만의 상한치. 철인 3종 경기 선수였던 벤 베르즈롱은 영국 최고의 운동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분명 그는 의뢰인이 원한다면 몇 시간씩 더 움직일 만한 체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훌륭한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지키는 규칙이 있다. 그는 매일 오후 5시 25분이 되면 사무실을 나선다. 느긋한 날에도 오후 5시 25분에 퇴근하고 일이 많은 날에도 오후 5시 25분이 되면 사무실을 떠난다. 다른 여지는 없다. 심지어 회의 중일 때도 시계가 오후 5시 25분을 가리키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간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제 그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은 그가 무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의 상한치가 오후 5시 25분인 것 뿐이다. 매일 몇 킬로미터, 매일 몇 글자, 매일 몇 시간과 같이 나만의 상한치를 정하는 것처럼 수월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없다. 간단하게 다음의 규칙을 사용해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X 이상은 해내고 Y를 넘기지 않는다. 필수 프로젝트. 6개월 안에 레미제라블 읽기. 하한치. 매일 5페이지 이상 읽는다. 상한치. 매일 25페이지를 넘기지 않는다. 필수 프로젝트. 이달의 영업 목표치 달성하기. 하한치. 매일 5통 이상의 영업 상담 전화를 돌린다. 상한치. 매일 10통을 넘기지 않는다. 필수 프로젝트. 한 달간 매주 가족에게 전화하기. 하한치. 매번 5분 이상 통화한다. 상한치.
매번 1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필수 프로젝트, 온라인 수업 완료하기. 하한치, 매일 강의를 수강한다. 상한치, 매일 연습 문제를 푸는데 50분을 넘기지 않는다. 필수 프로젝트, 출간할 책의 초고 완료하기. 하한치, 매일 500단어 이상을 쓴다. 상한치, 매일 1000단어를 넘기지 않는다. 알맞은 범위를 찾으면 꾸준한 페이스로 움직이며 일관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하한치는 의욕을 잃지 않을 만큼 높게 잡되 뜻밖의 혼선이 있을 때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낮게 정해야 한다. 상한치는 양호한 진전이라고 보일 만큼 높게 잡되 지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 한 번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물 흐르듯 일이 진전된다. 이로써 수월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자동화하기. 100년간 이어진 부가효과. 대가족의 휴가를 앞두고 장소를 정하다가 좌절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저마다 의견도 많고 일정도 제각각이며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너무 많다. 장소를 정하느라 엎치락 뒤치락하며 수개월을 보낼 수도 있다. 올해는 어떻게 정했다고 해도 내년이 되면 또다시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스티븐 리처드와 아이린 리처드는 다른 묘안을 떠올렸다. 리처드 부부는 자녀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일을 쉽게 만들고 싶었다. 이들은 매년 목적지를 선정하고 새로운 여행을 기획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몬테나에 작은 오두막집을 마련하고 매년 여름 모든 가족이 오두막집에 와서 원하는 만큼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여름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그 자체로 원활히 반복되는 과정이 된 것이다. 해마다 자녀들이 찾아왔다. 자녀들이 결혼해 아이가 생기자 그 아이들도 오두막집을 찾아왔다. 몇 대에 걸쳐 자녀들이 하나둘 새 오두막집을 지으면서 근처의 오두막집들이 점점 늘어났다. 5대가 흐른 지금도 이 가족은 해마다 여름이면 그곳에 모여 함께 놀고 수영하고 추억을 만든다. 여름 중에는 어느 날이라도 30명에서 40명에 이르는 가족들이 호숫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날에는 100명도 넘는 가족이 모여 파티를 즐긴다. 의사결정은 그 자체가 정신적으로 지치는 일이다. 수십 명의 선호도와 제약 조건, 우선순위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지칠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오래전 리처드 부부가 내린 하나의 결정은 이후 7대에 이르는 자손들이 짊어질 정신적 부담을 없애주었다. 앞으로도 이 효과는 이어질 것이다.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모두의 일정을 조율하고 목적지를 선정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활동을 계획하는 일이 사라졌으니 말이다. 리처드 가문에서 휴가 계획은 자동화되어 있고 이는 지금껏 내가 봐왔던 몇몇 가족의 휴가 계획에 비하면 매우 손쉬운 방법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자동화하는데 기술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수 영역, 건강, 손쉬운 자동화. 연례 건강검진은 매년 같은 날로 맞추고 치과 검진은 6개월마다 같은 날로 맞춘다. 약국에서 꾸준히 구매하는 의약품은 정기 배달로 주문하고 자동 이체로 금액을 지불한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야간 조명 모드가 적용되도록 휴대전화 설정을 맞춘다. 필수 영역 인간관계, 손쉬운 자동화.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는 정기적인 통화나 모임을 정해둔다. 캘린더 알림에 가족, 친구들의 생일을 입력한다. 중요한 사람의 생일, 기념일, 그 외 연례 행사에 보낼 꽃이나 선물을 미리 주문한다. 필수 영역 금전 관리, 손쉬운 자동화. 매달 월급의 일정 비율을 저축 통장에 자동 이체한다.
가족들이 모여 금전 상황을 점검하는 주간 회의를 열거나 재무 상담을 도와주는 사람과 연례 회의를 한다. 지출 내역을 추적하는 앱을 활용해 예산 관리를 자동화한다. 가장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자선단체에 월 후원 또는 연 후원을 신청한다. 필수 영역 가정생활, 손쉬운 자동화. 집에 필요한 필수 물품은 정기적으로 온라인 구매를 이용한다. 연기 탐지기나 소화기 등 연간 안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둔다. 식료품점 앱에 반복 구매 목록을 작성해둔다. 앱을 활용해 건강 목표를 토대로 식단을 계획한다. 필수 영역, 진로, 경력. 멘토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한다. 매분기 1시간씩 시간을 내어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점검한다. 매일 아침 5분을 할애해 일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중요한 사안을 다룬 기사를 읽는다. 이론상으로는 중요한 일을 위해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꾸준히 지키기란 그리 쉽지 않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따분하면서도 필수적인 활동을 자동화하기 위해 들인 노력은 훗날 상당한 유익을 거듭 가져다 준다. 여기까지 최소 노력의 법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그렉 맥커우는 리더십 및 전략 디자인 회사의 대표로서 이전 저서 멀티플라이어와 에센셜리즘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젊은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책 최소 노력의 법칙은 쉽게 말해 모든 원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게 이루어야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더 쉬운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딸아이의 갑작스런 불치병 진단을 계기로 일과 가정생활 등 모든 생활에서 바쁘고 감당하기 어려운 번아웃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상황을 견뎌내고 헤쳐나가며 깨달은 최소 노력의 법칙을 독자들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번아웃은 영광의 상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이 부담스럽고 지치는 상황을 이겨내려고 오히려 더 오래, 더 열심히 일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더 좋은 결과를 얻지만 한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에는 상한치가 있으므로 어느 순간 그 상한치를 넘어서게 되면 그 노력에 대한 성과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딜레마를 뛰어넘을 수 있는 최소 노력의 법칙은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더 쉬운 방법으로 더 빠르게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나뉘어져 1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을까? 2부, 어떻게 하면 필수 활동을 더 쉽게 해낼 수 있을까? 3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저자는 수월한 상태와 수월한 행동 속에서 수월한 결과 또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월한 과정들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은 좀 더 쉬운 방법을 발견하고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는 과정을 알려줍니다. 내용 또한 읽기 쉽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과 예시가 쉽게 쓰여 있어 이해하기가 더욱 편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모든 생활에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직접 적용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리와 효용 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과 함께 정신적, 신체적 소모를 줄이고 수월하게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을까? 손쉽게 뒤집어 생각하기. 손쉽게 뒤집어 생각하기란 정반대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하고 묻는 것이다. 즉, 집중되고 명료하며 차분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더 적은 노력으로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완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말 중요한 일을 모두 성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슈퍼맨 같은 힘을 길러 몹시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을 빠짐없이 성취하는 것이다. 둘째, 몹시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을 더 쉽게 만드는 요령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뒤집어 생각하는 데 능숙해지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일상의 과제들도 한결 수월해진다. 한 예로 일전에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사무실을 쓱 훑어보니 최근 교체하고 남은 오래된 복사기가 눈에 들어왔다. 이 복사기는 몇 주간 사무실 자리만 차지하던 애물단지였다. 복사기를 볼 때마다 신경이 거슬렸다. 하지만 그때마다 복사기 처리에 필요한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컬러 잉크 교체 비용도 따져봐야 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만한 곳도 찾아보면서 복사기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했다. 그 생각을 하노라면 너무 귀찮은 일이 많아 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생각을 멈추고 복사기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하고 고민해 보았다. 이 작업에 필요하다고 전제했던 모든 단계가 실은 전혀 필요치 않다면 이런 생각으로 책상에 앉아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우연히 사무실 창문 너머로 건축 노동자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곧장 그를 찾아가 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그냥 가지겠냐고 물었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복사기를 가져갔다. 질문을 던지고 2분 안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버거운 기분이 든다고 해서 상황 자체가 버거운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머릿속으로 상황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이라는 물음은 생각을 초기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게 쉬운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토록 쉬운 까닭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즐기기. 지연된 지표 줄이기. 많은 필수 활동이 당장은 딱히 즐겁지 않아도 나중에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챙긴다면 더 건강해지고 날씬해진다. 매일 책을 읽는다면 전문적 지식을 기를 수 있다. 정기적인 명상은 삶에 더 큰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이 모두는 지연된 지표다. 즉, 행동이 나타난 후에 때로는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야 보상을 얻는다. 하지만 필수 활동이라고 늘 나중에 되돌아보며 즐길 필요는 없다. 활동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다. 필수 활동과 보상을 짝짓는다면 행동과 만족 사이에 지체 시간이 줄어든다. 한 번은 일주일간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더니 답변해야 할 음성 메일이 쌓여 있었다. 하나하나 답변할 생각을 하니 처음에는 영 번거롭고 힘들게 느껴졌다. 왜 이리 메시지가 많이 와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일 때문에 약간의 번아웃이 일어난 탓에 그런 생각이 든 것이다. 그 순간 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내 질문을 바꿔 이 사람들에게 회신하는 일을 즐겁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해 보았다. 단 몇 초 만에 따뜻한 욕조에 앉아 회신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일 전체가 달라 보였다. 들뜬 기분이 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신하면서 지금 욕조에 앉아 있다고 말했더니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회신을 마치고 나자 살짝 실망스럽기까지 했다. 몇 통화 더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아쉬움마저 들었다. 꼭 해야 할 일을 가장 즐기는 활동과 엮는 데서 오는 힘이 있다. 어차피 즐거워하는 활동은 꼭 하게 될 것이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시청할 것이고 이제 막 발견한 새 오디오북을 들을 것이며 어느 시점에는 따뜻한 욕조에 앉아 느긋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런 활동을 러닝머신 운동, 설거지, 전화 회신과 엮어보면 어떨까? 어찌 보면 뻔한 얘기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을 즐거운 일로 만드는 대신 굳은 결의로 무조건 해내려고 자신을 밀어붙여 왔을까? 나와 작업했던 한 지도자는 날마다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이 꼭 지켜야 할 습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띄엄띄엄 실천해 왔다. 그러다가 날마다 놓치지 않는 즐거운 활동, 즉 자기가 좋아하는 일일 팟캐스트를 듣는 일과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을 하나로 묶어보았다. 이제 그는 러닝머신에서 걷거나 뛸 때만 그 팟캐스트를 듣는다. 운동 후에 따로 자신에게 주는 보상도 없다. 운동하는 동안 이미 보상을 얻기 때문이다. 필수 활동을 즐거운 일로 만든 이후로는 어려움 없이 꾸준히 이 습관을 실천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필수 활동을 더 쉽게 해낼 수 있을까? 정의 내리기. 자잘한 땜질이 불러오는 크나큰 대가. 때로 중요한 프로젝트가 미완으로 그치는 이유는 그 일들을 붙잡고 끝없이 자잘한 수정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나와 작업하는 편집자는 일전에 한 에이전시로부터 매우 흥미있는 출간 제안서를 받은 적이 있다. 편집자는 제안서를 잘 읽어보았다. 그런데 다음 날 저자가 몇 가지를 수정했어요 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함께 새로 작성된 제안서가 날아왔다. 새 버전을 읽어보니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듯했다. 이틀 후 또 다른 버전이 도착했는데 이번 제안서는 처음 것보다 세련미가 떨어졌다. 저자는 자잘한 수정을 멈추지 못했다. 출간 제안서를 쓰든 의뢰인에게 내놓을 프레젠테이션을 정리하든 군함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간에 땜질하듯 여기저기 고치면 일이 크게 향상되나 그것도 처음뿐이다. 어느 순간이 되면 노력한 만큼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나타난다. 내가 정의하는 완료된 상태란 산출 결과가 투자한 노력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 바로 직전을 가리킨다.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에 수학 체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완료된 상태를 분명히 정의 내리고 이 상태에 도달한 뒤 거기서 멈춰야 한다. 명료함에 이르는 집중된 1분. 모든 사람에게는 꼭 완성하고픈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헛수고만 한다. 많은 경우에 해답은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의미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정의 내리는 데 있다. 완료된 상태를 분명히 정의 내리면 일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을 시작하는 데도 유용하다. 명확한 결승점을 세워두지 못한 까닭에 일을 계속 미루거나 첫발을 떼기 어려워하는 경우는 너무도 흔하다. 완료된 상태를 정의 내리면 그 즉시 의식과 무의식에 분명한 지시가 떨어진다. 이로써 일에 발동이 걸려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수립하게 된다. 놀랍게도 1분간 바짝 집중력을 발휘하면 큰 명료함을 얻을 수 있다. 꼭 완수해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일을 완료해야 할 일 목록에서 지우려면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할지 1분간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다. 이를테면 고객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처리해 놓은 상태일 거야 와 같은 방식이다. 완료된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단 1분만 집중해서 생각하면 된다. 목표 결과물을 분명히 해두는 것만큼 주의력을 높여주는 것도 없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하게 되니 말이다. 모호한 목표, 체중 감량하기. 완료된 상태.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80kg이란 숫자를 보게 될 거야. 모호한 목표, 더 많이 걷기. 완료된 상태. 14일간 매일 10,000보 걷기를 달성하겠어. 모호한 목표, 책을 더 많이 읽기. 완료된 상태.
책 읽기 앱에서 전쟁과 평화를 읽음 상태로 만들어 놓겠어. 모호한 목표, 중요한 보고서 제출하기, 완료된 상태,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 가능한 조언을 담아 12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작성해 고객들에게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지. 모호한 목표, 제품 출시하기, 완료된 상태, 베타 버전 사용자를 10명 모집해 일주일간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피드백을 받겠어. 모호한 목표, 팟캐스트 에피소드 완료하기, 완료된 상태, 컨텐츠를 녹음해서 파일을 올려놓을 거야. 시작하기, 최소 기능의 행동. 꼭 해야 할 프로젝트를 앞두고 매번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때로는 분명한 첫 단계가 무엇인지 알아냄으로써 5번째, 7번째 혹은 23번째 단계를 고민하느라 정신적 에너지를 허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맡은 프로젝트가 10단계인지 1000단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전략에서 주의를 기울일 것은 오직 첫 단계뿐이다. 우리가 종종 부담감에 눌리는 것은 첫 단계가 무엇인지 오판하기 때문이다. 첫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여러 단계가 엉켜 있다. 이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행동들로 나누고 나면 가장 먼저 실행할 첫 단계가 한결 수월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생산성 분야의 전문가인 에이프릴 페리는 지저분한 거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거실에는 사방에 책이 놓여 있었다. 여기저기 쌓인 책더미, 책이 담긴 상자들, 가구 위에 올려둔 책들,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자리라면 빠짐없이 책이 점령하고 있는 통에 거실을 거의 사용할 수가 없었다. 사실 이 책들을 없애려면 책장을 구입해 서재에 두면 될 일이었고 이는 본인도 잘 알았다. 하지만 이토록 간단해 보이는 해법조차 그녀에게는 너무 버겁게 느껴졌다. 제 노트북을 가져올 테니 지금 여기서 책장을 주문하시겠습니까? 페리가 물었다. 그러면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서재 벽치수부터 재어보고 어떤 사이즈를 주문해야 할지 정해야 해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셔서 서재 벽치수를 재보시겠어요? 그러자 여성은 졸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당장은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여기서 두 사람은 같이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거실 정리를 전혀 진척시키지 못한 것은 분명한 첫 단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문득 깨달은 것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졸자를 찾거나 빌리거나 구입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첫 단계는 너무 사소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듯하다. 하지만 졸자 구입과 같은 사소한 단계가 한 단계 또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추진력을 제공할 때가 매우 많다. 진전시키기. 하찮은 상태로 일단 시작하기. 높은 성과를 거두는 수완가들은 하찮은 상태로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일의 모든 진행 과정에서 완벽이라는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자신을 채찍질한다. 하지만 자기에게 부여한 이 기준은 현실적이지도 능률적이지도 않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은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이 꼭 필요한 활동이라면서 자신의 중요한 꿈이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끄러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전혀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완벽하길 또는 적어도 창피한 일은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있는 내 친구는 언어 학습을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 이례적으로 뛰어난 학생이었던 그는 언어 학습에 관한 한 실수를 받아들여야 속도가 붙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구슬 1000개가 빽빽하게 담긴 상자를 가졌다고 상상하라고 가르친다. 새로 배우는 언어로 누군가에게 말을 걸다가 실수할 때마다 구슬 하나를 꺼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상자를 다 비우면 1단계가 완벽히 숙달된 것으로 본다. 실수가 빠를수록 진전 속도도 빠른 셈이다. 배우고는 싶지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큰 가치를 더해줄 것은 알지만
숙달하기까지 먼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겁나는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자기만의 구슬상자를 상상하고 시작부터 최대한 많은 실수를 내겠다는 쪽으로 초점을 옮겨보자. 실수 없이는 숙달도 없다. 또한 하찮은 상태를 받아들일 용기 없이 나중에 배울 수 있는 일도 없다. 페이스 찾기. 나만의 상한치. 철인 3종 경기 선수였던 벤 베르즈롱은 영국 최고의 운동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분명 그는 의뢰인이 원한다면 몇 시간씩 더 움직일 만한 체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훌륭한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지키는 규칙이 있다. 그는 매일 오후 5시 25분이 되면 사무실을 나선다. 느긋한 날에도 오후 5시 25분에 퇴근하고 일이 많은 날에도 오후 5시 25분이 되면 사무실을 떠난다. 다른 여지는 없다. 심지어 회의 중일 때도 시계가 오후 5시 25분을 가리키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간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제 그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은 그가 무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의 상한치가 오후 5시 25분인 것 뿐이다. 매일 몇 킬로미터, 매일 몇 글자, 매일 몇 시간과 같이 나만의 상한치를 정하는 것처럼 수월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없다. 간단하게 다음의 규칙을 사용해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X 이상은 해내고 Y를 넘기지 않는다. 필수 프로젝트. 6개월 안에 레미제라블 읽기. 하한치. 매일 5페이지 이상 읽는다. 상한치. 매일 25페이지를 넘기지 않는다. 필수 프로젝트. 이달의 영업 목표치 달성하기. 하한치. 매일 5통 이상의 영업 상담 전화를 돌린다. 상한치. 매일 10통을 넘기지 않는다. 필수 프로젝트. 한 달간 매주 가족에게 전화하기. 하한치. 매번 5분 이상 통화한다. 상한치. 매번 1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필수 프로젝트. 온라인 수업 완료하기. 하한치. 매일 강의를 수강한다. 상한치. 매일 연습 문제를 푸는데 50분을 넘기지 않는다. 필수 프로젝트. 출간할 책의 초고 완료하기. 하한치. 매일 500단어 이상을 쓴다. 상한치. 매일 1000단어를 넘기지 않는다. 알맞은 범위를 찾으면 꾸준한 페이스로 움직이며 일관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하한치는 의욕을 잃지 않을 만큼 높게 잡되 뜻밖의 혼선이 있을 때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낮게 정해야 한다. 상한치는 양호한 진전이라고 보일 만큼 높게 잡되 지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 한 번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물 흐르듯 일이 진전된다. 이로써 수월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자동화하기. 100년간 이어진 부가효과. 대가족의 휴가를 앞두고 장소를 정하다가 좌절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저마다 의견도 많고 일정도 제각각이며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너무 많다. 장소를 정하느라 엎치락 뒤치락하며 수개월을 보낼 수도 있다. 올해는 어떻게 정했다고 해도 내년이 되면 또다시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스티븐 리처드와 아이린 리처드는 다른 묘안을 떠올렸다. 리처드 부부는 자녀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일을 쉽게 만들고 싶었다. 이들은 매년 목적지를 선정하고 새로운 여행을 기획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몬테나에 작은 오두막집을 마련하고 매년 여름 모든 가족이 오두막집에 와서 원하는 만큼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여름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그 자체로 원활히 반복되는 과정이 된 것이다. 해마다 자녀들이 찾아왔다. 자녀들이 결혼해 아이가 생기자 그 아이들도 오두막집을 찾아왔다.
몇 대에 걸쳐 자녀들이 하나둘 새 오두막집을 지으면서 근처의 오두막집들이 점점 늘어났다. 5대가 흐른 지금도 이 가족은 해마다 여름이면 그곳에 모여 함께 놀고 수영하고 추억을 만든다. 여름 중에는 어느 날이라도 30명에서 40명에 이르는 가족들이 호숫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날에는 100명도 넘는 가족이 모여 파티를 즐긴다. 의사결정은 그 자체가 정신적으로 지치는 일이다. 수십 명의 선호도와 제약 조건, 우선순위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지칠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오래전 리처드 부부가 내린 하나의 결정은 이후 7대에 이르는 자손들이 짊어질 정신적 부담을 없애주었다. 앞으로도 이 효과는 이어질 것이다.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모두의 일정을 조율하고 목적지를 선정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활동을 계획하는 일이 사라졌으니 말이다. 리처드 가문에서 휴가 계획은 자동화되어 있고 이는 지금껏 내가 봐왔던 몇몇 가족의 휴가 계획에 비하면 매우 손쉬운 방법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자동화하는데 기술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수 영역, 건강, 손쉬운 자동화. 연례 건강검진은 매년 같은 날로 맞추고 치과 검진은 6개월마다 같은 날로 맞춘다. 약국에서 꾸준히 구매하는 의약품은 정기 배달로 주문하고 자동 이체로 금액을 지불한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야간 조명 모드가 적용되도록 휴대전화 설정을 맞춘다. 필수 영역 인간관계, 손쉬운 자동화.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는 정기적인 통화나 모임을 정해둔다. 캘린더 알림에 가족, 친구들의 생일을 입력한다. 중요한 사람의 생일, 기념일, 그 외 연례 행사에 보낼 꽃이나 선물을 미리 주문한다. 필수 영역 금전 관리, 손쉬운 자동화. 매달 월급의 일정 비율을 저축통장에 자동 이체한다. 가족들이 모여 금전 상황을 점검하는 주간 회의를 열거나 재무 상담을 도와주는 사람과 연례 회의를 한다. 지출 내역을 추적하는 앱을 활용해 예산 관리를 자동화한다. 가장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자선단체에 월 후원 또는 연 후원을 신청한다. 필수 영역 가정생활, 손쉬운 자동화. 집에 필요한 필수 물품은 정기적으로 온라인 구매를 이용한다. 연기 탐지기나 소화기 등 연간 안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둔다. 식료품점 앱에 반복 구매 목록을 작성해둔다. 앱을 활용해 건강 목표를 토대로 식단을 계획한다. 필수 영역, 진로, 경력. 멘토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한다. 매분기 1시간씩 시간을 내어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점검한다. 매일 아침 5분을 할애해 일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중요한 사안을 다룬 기사를 읽는다. 이론상으로는 중요한 일을 위해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꾸준히 지키기란 그리 쉽지 않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따분하면서도 필수적인 활동을 자동화하기 위해 들인 노력은 훗날 상당한 유익을 거듭 가져다 준다. 여기까지 최소 노력의 법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그렉 맥커우는 리더십 및 전략 디자인 회사의 대표로서 이전 저서 멀티플라이어와 에센셜리즘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젊은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책 최소 노력의 법칙은 쉽게 말해 모든 원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게 이루어야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더 쉬운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딸아이의 갑작스런 불치병 진단을 계기로 일과 가정생활 등 모든 생활에서 바쁘고 감당하기 어려운 번아웃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상황을 견뎌내고 헤쳐나가며 깨달은 최소 노력의 법칙을 독자들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번아웃은 영광의 상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이 부담스럽고 지치는 상황을 이겨내려고 오히려 더 오래, 더 열심히 일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더 좋은 결과를 얻지만 한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에는 상한치가 있으므로 어느 순간 그 상한치를 넘어서게 되면 그 노력에 대한 성과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딜레마를 뛰어넘을 수 있는 최소 노력의 법칙은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더 쉬운 방법으로 더 빠르게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나뉘어져 1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을까? 2부, 어떻게 하면 필수 활동을 더 쉽게 해낼 수 있을까? 3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저자는 수월한 상태와 수월한 행동 속에서 수월한 결과 또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월한 과정들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은 좀 더 쉬운 방법을 발견하고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는 과정을 알려줍니다. 내용 또한 읽기 쉽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과 예시가 쉽게 쓰여 있어 이해하기가 더욱 편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모든 생활에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직접 적용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리와 효용 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과 함께 정신적, 신체적 소모를 줄이고 수월하게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